편안한 마음은 전해진다. 어떤 모임이나 또는 직장 등에서 마음 편한 곳이 없다고 느낄 때는 자신이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안식처와 자기 수용의 깊은 연관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사람을 사귀는 데 서툴러.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면 마음을 편안히 풀어놓을 곳이 없다는 느낌만 점점 강해지죠.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마음 편한 곳이라고 느끼고 싶다면 주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처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안식처가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주체자 또는 어디에 가도 익숙해지지 못한 자신에게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겉모양새야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평온하면 상대방도 마음 편한 곳이라고 느낍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야.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안식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내가 마음 편안한 상태라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3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내가 안식처라고 느끼면 상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상처가 빚어내는 문제. 앞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의학적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악설을 믿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틈만 나면 남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과거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학대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드러나는 체면만을 중시했던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세상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짓을 당했다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자신은 결과적으로 주변과 비교해 어딘가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의 평화만을 중시하며 살아가자라고 결심하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꽤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왜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만 고통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에 몰두한 끝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말 평온하며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길에 다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런 계속 소외된 끝에 일어난 슬픈 사건입니다. 또 세계를 바라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소외하지 않으려고 미리 노력한다면 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빼앗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머리로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공격한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속 상처에 초점을 맞추면 휘둘리지 않는다.